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CMS 이제 서초 초중부, 중등부 총괄 원장을 맡고 있고, CMS의 고등부 클라이맥스 서초 그리고 클라이맥스 대치 고등부 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중등관, 영재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재를 제작하는 저희 CMS 랩에서 제가 부소장으로 지금 교재를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 이 편제표 설명회는 저번 12월 19일 날 진행됐던 1차 이제 고교 선택 설명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차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겠다고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보고 오셨나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혹시나 안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때 이후에 이제 추가된 어떤 내용들,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거 저번에 그 1차 설명회 때 띄워드렸던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특목고, 자사고, 갑방고, 일반고, 뭐 여기 이제 영재고, 과고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고민이 되고 계신,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사실상 제가 오늘 설명할 이제 중점적인 부분은 영재고나 과고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늘은 제가 안내드린 대로 대치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설문지에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여러 고민들이 많으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고등학교는 사실 이 진로가 선택이 되면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계열, 공대 쪽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요, 영재고가 좋죠. 과학고, 이번에 영재고 뭐 경기과학고에서 실적이 뭐 120명 중에 뭐 70명이 서울대를 가고 이런 이제 실적들이 있고요. 물론 여기 가는 친구들은 수가학에 조금 더 특화되는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뭐 의대 쪽을 가겠다, 전국 자사고나 뭐 이런 자사고 쪽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두루두루 좀 잘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재고 간다고 해서 그 친구가 무조건 더 잘하는 친구다가 아니고, 영재고를 갔지만 자사고를 가면 오히려 더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자사고에서 못하지만 영재고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외고 쪽은 이제 문과 계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06년생들이 고3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잖아요. 저의 제자들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제자들, 제가 이제 서초 초등부터 이제 영재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A, B, C, D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초5부터 중3까지 5년 정도를 재원을 했고요. 일단 이 친구의 특징은 수학과학을 잘합니다. 그리고 허세가 좀 심해요. 대신 좀 즐겁게 공부하는 스타일. 약간 뭐 다 못하다가 하나 맞아도 이건 내가 했어 막 이렇게 좀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대치에서 경시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영과고를 대비해서 영재고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서울대 공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합격을 한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자사고를 가면은 엉망이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차라리 영과고를 간 게 다행이다. 영재고 과고에서도 한 중위권 정도 했습니다. 중위권 정도 했지만 오히려 자사고를 갔어도 중위권 정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영재고를 간 게 상당히 자기한테는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친구고요. 두 번째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두루두루 잘하는 편이고요. 약간 경쟁에 막 치이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면은 약간 놔버리는 그런 성향인 걸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경시관을 갔다가 잘하는 애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중등관에 가서 일반고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이 친구는 일반고 가서 탑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내신 1.08로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이제 선배로서 저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후배들한테 이게 좀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도 회상을 하는 게 경시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고요. 반대로 이 친구는 오히려 영과고를 갔으면은
하도 치이니까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고 간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어머님께서도 자 여기 학부모님께서도 자사고를 가라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 자기는 일반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의지가 좀 투철했기 때문에 일반고 가서 크게 성공을 한 친구고요. 요 C 친구는 서초영재에서 진행을 했고 서초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좀 멀리서 왔어요. 저기 여의도 쪽에서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과구 입시를 조금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좀 진학을 하게 됐고요. 이 친구도 수학과학을 잘하고요. 성실합니다. 근데 승부욕이 있어요. 승부욕이 있어서 과거를 가면 좀 잘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떨어진 상황에서 약간의 실패를 겪고 일반고를 가서 저희 서초 고등관에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바뀌었죠. 그렇게 했고 결국에 이 친구도 서울대 공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는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다른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초5 때부터 저한테만 수학을 배웠습니다. 한 번도 다른 학원을 안 가고 고3 때도 안 갔어요. 고3 때도 안 갔고요. 이 친구는 그리고 수능 100점을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도 아주 자랑스러운 이제 제자로서 그렇게 하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이 D 친구는 좀 케이스가 특별합니다. 머리 엄청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독서도 많이 하고 이게 기본값이 상당히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불성실합니다. 숙제나 이런 걸 내주면 안 해요. 안 하긴 안 하는데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숙제를 제가 딱 내주면은 이제 아이들은 보통 구멍 나니까 구멍 난 부분 제끼고 이제 그다음 빨리 이제 오늘 숙제 나간 거부터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페이스가 있습니다. 계속 안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안 했던 거부터 쭉쭉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끝나는 그런 친구고요. 주변 환경에 잘 신경을 안 써요.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 이 친구도 서초 중등간에 있었고요. 외고를 갔습니다. 대원외고를 갔습니다. 대원외고에서 이제 2점대 초반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이제 고등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문과잖아요. 문과다 보니까 이제 고3 때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이 좀 틀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3 때 빠지긴 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미적분을 보고 문과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 특이 케이스죠. 문과인데 서울대 경영을 갔는데 미적분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머리가 좋다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좀 경쟁력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좀 성공을 잘 한 친구고요. 제가 결국 이거 보여드린 거는 일단은 뭐 제 자랑도 있겠지만 일단은 고등학교를 어디 가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하기에 아이들도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제가 판단한 것도 있지만 이 친구들도 대학교를 합격하고 나니 판단하는 자기를 돌아봤을 때 이런 게 좋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된 것이다. 이런 판단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고등학교를 결정하실 때 뭐 실적 좋은 학교, 뭐 인원 많은 학교,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뭐 탈대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소 먼저 그 전에 아이들을 먼저 쳐다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내고 싶은 곳이 아니고 소문 따라 분위기 따라 좋은 곳이 아니고 학생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가 특화가 되어 있다면은 영과고 도전해보는 거고 뭐 두루두루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데를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뭐 이제 아이들의 성향, 경쟁심이 센 친구, 자존감이 있는 친구, 자립심이 센 친구, 자립심은 이제 또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데 가면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기숙사를 보냈는데 집에서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뭐 뚝심도 중요하죠. 그냥 나는 너희들이 잘하든 내가 시험을 못 봤든 나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성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나의 진로와 잘 맞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중점적인 부분은 이 진로와 잘 맞는 곳. 제가 아이들의 진로는 다 알 수 없으니까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꺾마 뜻 아시죠? 중꺾마. 중꺾마 뭐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있으면 고등학교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많이들 꺾여요. 많이들 꺾입니다. 이거는 많지 않은 학생들이고요. 사실은 중꺾그. 뭐죠? 중꺾그? 꺾였지만 그냥 하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네, 이 박명수 씨가 이제 한 건데요.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하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설문조사에서 이제 어느 학교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서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입 개편, 변화되는 대입 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개편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고 이제 편제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시 변화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첫 번째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목별 변별력이 좀 약화가 되는 것 같아. 최상위권 변별이 안 돼.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상대평가 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몇 개 정도 늘어날까요? 10개 이상 늘어납니다. 3학년 2학기까지 가면은 10개 이상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과목별로는 등급이 약화가 되겠지만 과목 수가 늘어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상대평가 과목이 훨씬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과목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너무 변별이 안 될 것 같아. 이제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죠. 5등급점이 변별력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요것 때문에 아직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도. 세 번째로는 학기제 운영. 학기제 운영과 학년제 운영의 차이는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학년제 운영을 하면은 시험은 똑같이 4번을 봅니다. 근데 학기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생기부 내용을 2배로 쓰게 돼요. 원래 500자, 1년에 500자 쓰던 게 1000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대학교에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점수로 뭔가 판단하는 부분들을 조금 줄이겠다. 그리고 자, 이런 거죠. 이렇게 됩니다. 글자임 성적보다는 다소 글자의 힘을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 1, 2번이 약화가 된다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약화가 되겠죠. 근데 학기제 운영을 함으로써 생기부는 내용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등급 아니면 이런 것들, 이런 완화 효과가 상충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가 일단 이런 변화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 보시면은 자, 여기 리안이 접니다. 저고요. 태영이 이것도 접니다. 저의 본명입니다, 사실.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아무튼 요것도 제가 첫 번째 그 영상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태영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그죠? 9등급제에서 실제로 그렇게 성적이 나오죠. 1.4와 2.0. 태영이가 리안이보다 지금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시면은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은 400명 기준에선 10% 안에만 들기 때문에 얘는 어정쩡하게 다 잘해서 1.0을 찍었고 그 다음에 얘는 1.2. 영어만 못했는데 3등급 찍어서 1.2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별력이 조금 무너질 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최상위권 파악은 어렵다. 주요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수능 최저는 서울대에서 이번에 수시에서는 없애버리기로 했는데요. 지역균형에서. 근데 다른 학교들 뭐 서울대를 그대로 다 똑같이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수능 최저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시 변화. 수능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합 수능이 되면서 문이과 구분이 없죠. 미적투가 삭제되고 기하 삭제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요. 변별력이 없어진다. 어떤 변별력이 없어지냐면요. 줄 세우긴 가능합니다. 무조건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줄 세우긴 가능해요. 4%,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다 나옵니다. 다만 문이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가 만점이지만 문과인지 이과인지 난 알 턱이 없어. 그러면 문이과 구별을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수능 100으로만 대학교에서 뽑을 수가 없어. 그러면 수능이랑 내신, 너 무슨 과목 들었니? 이과니 문과니?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3, 24, 25, 26 이게 뭘까요? 이미 수능에서 이렇게 교과를 반영하겠다,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로는 이제 판단할 수 없다. 연대, 한양대, 이제 한양대도 추가됐고요. 그러면서 5%, 10%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대는 80대 20을 봅니다. 80대 20. 근데 이게 60대 40으로 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입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이제 이런 게 섞인다. 요거까지가 이제 제가 1차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영상에 없던 내용인데요. 대학이 좋아하는 학생,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거니까 저희는 대학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N수생이 압도적으로 수능이 많겠죠. 지금 많죠, 실제로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왜 적을까요?
이미 내신 성적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수능으로 대학 갈 친구들은 이미 나 한두 문제 아깝다. 다시 수능 볼래. 이렇게 해서 N수생이 많죠. 그게 대치동에 가장 많죠. 그죠? 근데 대학교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퇴율을 보겠습니다. 자퇴율은 여전히 수능이 높아요. 왜? 재수해서 갔지만 또 아쉬워. 또 아쉬우니까 또 수능 봐. 삼수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나갑니다. 왜죠? 수능을 다시 봐서 대학을 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요. 학생부 종합, 학종으로 그냥 난 대학 갔는데 또 다시 봐야 돼?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를 다시 안 하게 되는 종합전형이 그래서 비율이 적은 겁니다. 교과는 왜 있을까요? 잘 받았는데 최저를 못 맞췄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쉬우니까 수능 최저 맞추려고 이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탈률이 가장 큰 게 수능 N수생이다.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이 여기 보실 때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일까요? 수능이 훨씬 잘하겠죠. 그렇게 대학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 대학교 성적은 얘네가 더 높더라. 수능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평점이 3점대 초반이 나오고 여기는 3점대 후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능만으로 대학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수능 잘 보고 왔다고 해서 뽑아놓으면 나가고 그렇다고 학교 공부를 잘하나?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나는 어디를 뽑는 게 훨씬 좋겠다. 종합전형, 충성도 높은 학생들을 뽑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능보다 학종을 훨씬 좋아합니다. 대학 성적도 좋고 안 나가고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대학 입장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연세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인데요. 제가 영상에서는 세화 여고의 실적을 보여드린 거 이건 저희 학생의 실적입니다. 자, 누가 붙었을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 A가 뽑혀야 되는데 B가 뽑혔습니다. 이상하죠? 뭐 잘한 것도 없어요, A, B가. 뭘 잘했을까요? 선택 과목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생기부 관리를 미친 듯이 한 친구입니다. 뭘로 합격을 했냐? 활동우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인데도 3.1인데도 물론 이 친구는 자사고입니다. 지역자사고인데 활동우수로 1차를 합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분명히 생기부 관리를 꼼꼼하게 하면은 그게 극복 가능한 상황들이 있겠구나. 그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자퇴율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많아.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친구들, 여기 중앙대랑 한양대랑 수능으로 치면은 문제 몇 개 차이일까요? 한 2문제 차이 납니다. 2문제.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계속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울대도 120명씩이나 됩니다. 이 친구는 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죠? 의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 신입생 중에 가장 많은 학생이 서울대 공대생들이에요. 공대에서 의대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2028 대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자,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개편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수능 8대 2로 보고 있는데 이제 바뀝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탈률 완화, N수생 감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자꾸 나가고 N수생 많아지니까 자꾸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대학교에서도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울대도 매우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표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다.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에 교과 역량평가. 달라요, 지금이랑. 교과평가, 내신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신을 보는 건데 더 심층적으로 보겠다는 게 교과 역량평가예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100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돼요. 1단계 합격 기준을 수능 등급 합산으로 변경함.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아 있을까요? 자, 여태까지 서울대는 표준 점수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등급 합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만점과 1등급 꼴찌를 같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대로 약하게 만들 거야 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서울대는 그런 걸로 판단 안 해도 돼. 어차피 지금 통합수능으로 바뀌었지. 근데 그럼 어차피 변별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자격고사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뭘 판단할 거야? 교과 역량평가를 할 거야. 그게
공통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자질을 교과 역량평가에서 심층평가에서 대학 학업 적응도를 높인다. 자퇴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에 잘 맞는 인재를 뽑겠다. 이게 지금 저희 학교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은 여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한 교과 역량의 우수성을 평가하겠다. 근데 이 교과 역량의 우수성이라고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그럼 무조건 1등은 나와야겠네. 이게 아닙니다. 이 평가 기준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수능 약화시키고 교과 역량 평가를 할 거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교과 역량 중심 평가.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평가하겠다. 주요 과목 말고 모든 교과목을 평가하겠답니다. 그리고 과목별 교과 성취도도 있겠고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보겠다. 내가 그냥 등급 잘 따려고 절대평가 막 선택해서 들으면 안 뽑겠다 이런 거고요. 갑자기 물리 들었다가 갑자기 2학기 때는 생물의 유전 들었다가 이런 중구난방으로 수강을 해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별 학습활동에서 나타나는 주도적인 교과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 자기주도성, 지식이해 및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죠. 태도, 가치.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신도 변별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종합역량평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습활동,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 내용을 어디서 확인하죠? 성적만 보고 확인하나요? 수행평가, 생기부 이런 걸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곧 강화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할 주제는 아니고요. 다음 주제가 될 거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게 교과 역량평가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과목 이수 충실도,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너가 이 진로를 생각했으면 이 과목을 잘 들었니?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을 이수했니?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미적 1을 안 듣고 갑자기 미적 2를 듣고 고급 미적분을 듣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설계해서 들어라. 그럼 너희들의 성장세를 좀 내가 보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 일단 해당 분야의 일반 선택 과목을 우선 수강하세요. 그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 듣고 투 과목을 들어야지 물화생지 안 듣고 다른 거 먼저 듣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과에서는 제2외국어 한문교과의 과목을 이수해라. 문과로 갈 거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서울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자꾸 수능을 40%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능형 학교들이 막 이제 치고 올라와서 N수생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게 안 좋죠? 자꾸 자퇴를 합니다. 뭐가 또 문제일까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학교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수능이 공정하다라고 해서 확대를 해놨더니 학교 수업 안 듣고 자퇴하고 다 수능으로 올인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정확히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의 변화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중요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한 운영의 중요성을 증대해야 되고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수강 활성화, 공교육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목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학생 주도적 수업도 확대해야 되고 뭐 과목 선택권도 확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성향의 1순위 그리고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학교를 찾으셔야 된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로요?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과정 편성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어머님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될까? 이제 여태까지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뭐 인원 많은 학교 가면은 내신 따기 쉬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원 많은 학교 이것도 1차 설명회 때 띄워드렸던 건데요. 인원 많은 학교의 단점은 생기부 관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적절히 그렇다고 10명 있는 데가 그럼 생기부 관리가 잘 될까요? 몰라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인원 많은 학교 판단 기준 아닙니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좀 아쉬워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얘가 전교 1등을 딱 해서 1등급을 다 맞았어요. 근데 거기 커리큘럼이 뭔가 어필할 수 있는 특색이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거죠. 제 능력이 좀 남아 도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 1등급만으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제가 그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내년에 이제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순위는 이겁니다.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 학생의 진로화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하고 아이들의 성향이 경쟁심이 있는 탁탁 부딪히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인지, 부딪혔다가 떨어져 나갈 친구인지, 진짜 중꺾마의 마인드인지, 중꺾그의 마인드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던져버리는 친구인지 그것들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고등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제표 분석을 좀 시작할 건데요. 학교 특징입니다. 중동고부터 제가 휘문고, 원래 가나다 순인데 이 뒤쪽에 이제 중동고가 이쪽 중대부고 뒤쪽에 있는데 그냥 먼저 했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사고 있고요. 공립 일반고, 과중고, 사립 일반고, 뭐 지역 자사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빠진 학교들도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아마 거기 자료집에 넣어놨을 겁니다. 경기여고가 빠진 이유는요, 안 나왔어요. 경기여고는 안 나와서 제가 분석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에서 올해 나오게 되는 건데 고교학점제로 바뀌니까 다른 학교는 좀 발빠르게 움직인 거고, 경기여고는 그냥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월에 중동고도 했다가 29일날 또 바뀌고, 휘문고도 한번 그냥 냈다가 미달 확 뜨니까 이제 조금 충격 먹었는지 또 바꾸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표 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25학년도 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부분에서 여기랑 책이랑 조금 색깔의 넘버링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노란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고 해서 제가 일부러 좀 강조하려고 색깔을 바꿨으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교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국어 과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수학 과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사회, 과학, 뭐 기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교육부에서 승인해줬다. 교육감 승인 과목이라고 해서 이런 거 깔아주세요. 학교 상황에 따라 이런 거 깔아주세요. 이런 거고요. 이거 말고도 깔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깔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은 더 많은 여기 없는 과목들을 깔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편제표를 이제 분석을 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약간 대치동 학교는요 많이 비슷해요. 서초 쪽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른 학교들이 있고 각각의 좀 특징이 있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 좀 장단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뭐 분석을 해봤을 때 문과형 느낌은 많이 없어요. 뭐 서초에는 동덕여고 같은 데가 좀 문과형 학교로서 좀 있는데, 자, 어쨌든 판단 기준은요, 첫 번째, 국영수 과목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학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예습 정도나 수능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학점으로 배치가 되는 순간 다른 과목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4학점 3과목이랑 3학점 4과목이랑 이렇게 하면 과목 하나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단 3학점짜리면 학교에서 수업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초에서는 세화여고를 꺼내드렸는데 세화여고에서는 수학이 3학점으로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죠. 그런 학교들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도 부족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습 정도가 좀 어떤 학점에 따라서 중요하겠구나. 이런 판단도 해주셔야 되고, 3학년 2학기까지 필수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수능 대비를 학교에서 해준단 마인드가 좀 강하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탐구 과목의 수강 가능 개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2개밖에 못 듣는 학교도 있습니다. 내가 과학을 잘하는데, 우리 애가 과학을 잘하는데 과학 2개밖에 못 듣는 데를 간다. 좋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타 과목 배치. 기타 과목 배치는 뭐냐면요, 논술 과목을 배치했고 진로 과목을 몇 학년 때 배치를 해가지고 진로 설계를 이제 빌드업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진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전공 적합성, 막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3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동고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수능 과목이고 학종 과목, 절평, 특목고 과목, 절대평가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중동고가 발표했을 때 이 특목고 과목이 별로 없었는데요. 많이 추가를 했어요.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대치동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직 과목이 안 나왔죠. 신설 과목, 신설 과목, 신설 과목, 신설 과목, 사회에 대한 신설 과목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각 학기별로 수강하는 과목 수입니다.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1개, 1개, 2개, 많게는 3개, 2개, 2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태화여고 같은 경우는 여기 수학을 1학년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해가서 1학년 때 4과목을 해요. 공통수학 1, 2, 대수, 확통 요거 4과목을 합니다. 그거에 쫄아서 다들 많이 안 갔어요 이번에. 근데 조삼모사입니다. 이때 조금 하면 이때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 수도 한번 어머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학교들에 대해서는 세보셔야 됩니다. 과목 수가 적다는 것은 내가 다양한 과목을 못 듣는다라는 단점이 있고 동시에 내가 잘하는 과목이면 4학점으로 많이 되어 있을 거니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좋으면 어떤 게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학교가 전체 192학점으로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국영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3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죠. 중동고. 자, 수능 과목은 빨간색이긴 하지만 주제 탐구 독서,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데서 당연히 수능 대비도 같이 해주는 느낌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단단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선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 드리는 거는 좀 약간 이과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문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거기 다른 자료집에는 다 문과, 이과 다 나눠놔서 구분을 해놨고 그 이과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메디컬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바꿔놨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여기서 국영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국영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선택을 해야죠. 근데 여기 맛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전문 수학은 뭐냐면요. 이 안에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3학년 2학기 때 깐 의도가 뭐죠? 그렇죠. 수능 대비 같이 하면서 어필도 하면서 이런 느낌 지금 계속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고급 대수. 고급 대수는요. 선형대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공대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들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설 과목 뭔지는 모르겠고요. 고급 미적분, 미적분 심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택 4니까요. 선택을 했어요. 특목고 과목으로 진로 역량을 어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두 번째로는 3-2까지 단단하게 책임지고 수업을 해줄 겁니다. 학교에서. 자,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국영수 선택을 이렇게 따로 갈라놓으면 좋았을 건데 탐구까지 같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 이런 거 안 들어. 나 이쪽에서 다 들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원이 좀 분산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 노란색은 절대평가 과목이잖아요. 내신 망쳤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럼 나 그냥 절대평가해서 수능 대비에 집중할래. 이런 느낌들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영수 선택에 탐구까지 좀 분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특목고 과목 오늘 본 학교 중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탐구 과목을 내가 이과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택 4니까 3개 선택하죠. 물화생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2학기 때 3개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고급 대수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포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하도 공대에서 무조건 듣고 오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기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기하만 듣고 위계를 따진다고 해서 고급 대수만 들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기하를 듣고 그다음에 과탐 3과목을 가져갈래. 이렇게 선택하든지 아니면 조금 아쉽지만 과탐 3개에다가 2개만 들을래. 그리고 수학 가져갈래.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다시 3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 2, 3 연계 가능한데 요거 3개 안 듣고 갑자기 요거 3개 들으니까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위계는 아직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위계가 있다라고 판단된 건 없기 때문에 뭐 위계가 있다면 2개밖에 못 듣는 거고요. 위계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뭐 이거 하나 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탐구 과목으로 따진다면은 333 연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사실상 다른 학교 뭐 사실 서초 쪽에는 444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치 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333이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치 쪽에서. 문과의 경우는 사회 신설 과목이 있으니까 뭔가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가 없어요. 정치가 없네. 마치 뭐가 없다. 지구과학이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과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진로에 맞게 선택한다면 여기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되셨죠? 자, 세 번째. 기타 과목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과목 은미체, 뭐 제2외국어, 정보 이런 논술 과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논술 과목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논술 과목. 논술 과목이 잘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설 과목, 아주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양 신설 과목이 매우 기대가 되고 논술에 대해서 3학년 때 배치를 했다. 2학점 배치를 했지만 논술을 두 학기로 깔면서 논술 대비,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세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절대평가 과목이 2-2부터 있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 보통 내신을 1학년 때 망했고 2학년 1학기 또 망했다. 그러면은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또는 1학년 때 망했다. 그러면은 절대평가로 좀 과목수 부담을 줄이면서 최소한의 과목들만 내신을 경쟁력 있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상당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부터 배치된 이런 절대평가 과목의 배치가 내신 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동고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강점으로는 3-2까지 배치해서 수능 대비까지 학교에서 해줍니다. 4학점으로 배치해서 단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수학에 대한 전문성, 특목고 과목이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탐구 과목과 함께 아쉽게 편제되다 보니까 분산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과학은 최대 333을 연계 가능하고요. 그러면 수학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 특목 과목이 있다. 근데 단점으로는 정치가 없고 433 이런 연계가 조금 아쉽다. 과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과학고가 더 낫죠, 사실. 근데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자, 기타 과목은요. 3-2에서 논술 대비해 준다. 그리고 신설 과목으로 내학기를 개설을 해줄 겁니다. 절평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제2 외국어랑 정보 과목에 대한 학기 연계율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2학기밖에 없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과는 제2외국어를 듣고 오기를 권장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학기밖에 연계가 안 되겠죠. 다른 학교를 보시면은 4학기 되는 학교도 있고 2학기만 하는 학교도 있고 띄엄띄엄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동고 다음으로는 이제 개포고예요. 자, 개포고부터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방에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제약 조건이라는 게 좀 있어요. 교육과정 편제를 하다 보면은 얘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듣다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을 걸어놓은 개포고는 이겁니다. 2-1부터 3-2까지 음악 미술 중에 2개를 이수해야 된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K학교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자, 그래서 음악과 미술을 이쪽을 2개를 들어야 돼요. 뭐 다른 걸 들어도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음악이랑 미술 요거 특목고 과목 있잖아요. 요 특목고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거는 상대평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듣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 최대한 2개를 선택을 했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그 당시에는 요거를 여기다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나 여기 중에 이제 차이를 보자면 여기를 선택하는 순간 과학을 2개밖에 못 듣잖아요. 그럼 과학을 물화만 들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물투, 화투, 생투를 듣기에는 부담스럽죠. 차라리 3개 듣고 2개 들은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다시 3개 듣자.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전략을 좀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로부터 보시면은 없죠. 3학년 2학기 때까지 없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하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요거 3개 선택했습니다. 고급대수. 좋은 과목입니다. 들어야죠. 듣고 요거 2개 선택했습니다. 음악 때문에. 그 다음에 미적투 여기 영어가 없으니까 3학년 내내 영어를 안 하긴 좀 부담스러우니 영어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과탐 3개 선택하고 요거 하나 선택해서 6개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8개죠.
여기는 엄청 많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의 취약 부분에 따라서요. 그럼 성적을 좀 아이들이 인원이 분산되고요. 이 개포고 25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럼 더 나눠지면서 50명이 들어야 되는 그런 수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전문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미체에서 이제 아까 제한 조건 말씀드렸고 제2외국어 이쪽 보시면은 정보 내학기 이수 가능하죠. 제2외국어 내학기 이수 가능하죠. 그래서 요렇게 내학기 연계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논술 깔려 있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 학교는 문과도 조금 생각을 하고 예체능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강점인 학교도 생각하는 그런 학교구나. 그래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포고의 이제 장단점을 보시면은 4학점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수능 과목을 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 4학점이죠? 4학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과목 4학점 배치를 했다. 특목고 과목으로 수학을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또 논술 과목 배치됐고요. 정보 제2외국어 내학기 연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음악미술 기준으로는 특목 과목이 있다. 약점으로는 3-2 필수 과목이 없어서 좀 인원이 분산될 수 있다. 탐구 연계율이 3-2-3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중동고도 마찬가지긴 했지만요. 거기는 근데 3-3-3까지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음미 때문에 약간 다른 선택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분산들이 아쉽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포고 분석 끝났습니다. 자, 경기고 가겠습니다. 경기고도 마찬가지로 같은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3학년 2학기까지 없어요. 없으니까 뭔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분산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산수학, 고급 화학, 고급 대수, 고급 물리학, 현대세계의 변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목고 과목이죠. 이게 뭐냐면 영동고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요걸 깔았어요. 그러니까 영동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학교에 재학 조건이 있습니다. 저거 둘 다 듣고 싶은데 안 돼. 너 수학 들으면 고급 화학 못 들어. 고급 물리 들으면 고급 대수 못 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상유수학 하나 들었다. 이상유수학은 뭐냐면요. 경우의 수예요. 확률과 통계랑 매우 연계되는 과목이고요. 1학년 끝나자마자 들을 수 있습니다.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 하잖아요. 경순조를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들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이라서 2학년 1학기 때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고급 화학은 좀 미지수예요. 화학 듣다가 갑자기 고급 화학을 듣는다? 이게 맞나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요. 기하 선택하고 3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들어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과탐 4개를 다 듣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상황들이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다. 조금 아쉽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영수 중에 내가 부족한 거 아니면 3개를 다 듣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논술 깔려 있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고의 이제 장단으로 보시면은 수능 과목도 4학점 배치됐고요. 특목고 과목도 배치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좀 있고 과탐도 특목고 과목 배치됐습니다. 다만 그림의 떡이라는 거 내가 듣고 싶지만 못 들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근데 3-3-3 연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3-2 배치 논술에 됐고요. 정보 외국어도 제2외국어 내학기 연계가 강제로 됐습니다. 여기 강제로 됐죠.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 해서 강제가 돼버리는 순간 같이 묶어놨더니 얘네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생긴다. 그래서 강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연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여행지리부터 이제 절대평가 과목 세팅해놔 가지고 조금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측면이 보입니다. 자, 약점으로는 3-2 국영수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이 없어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과목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에 평가 기준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은 절대평가로 하겠다 이건데 고급 과목을 깔았는데 이게 절대평가가 될 건지 수행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공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4월 지금 현재 예비고1 친구들이 1세대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경기고 과중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좀 썰렁하죠? 왜 썰렁할까요? 과중이니까 강제된 거예요. 여기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플해요. 사탐 없죠? 과학 4개 다 들어 필수야. 근데
웬걸? 과중이면 4개를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 너 2개밖에 못 들어. 독일어 들어. 갑자기 독일어 들으래요. 일반고 애들은 독일어 듣고 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듣고 왔는데 2개 듣고 갑자기 다시 또 4개 들어.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아, 뭔가 이 연계가 좀 잘 안 되네. 그리고 미적분투 뭐 듣고 요거 이렇게 듣고 하는데 여기는 국어가 없어요. 국어 누가 대비할 거야? 없어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아쉽죠, 이것도? 뭐 과탐 듣고요. 뭐 이제 이런 것도 듣고요. 논술도 있긴 합니다. 논술은 여기 보시면 4학점이에요. 그냥 논술 그냥 때려 넣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논술 전형 내가 좀 준비 빡세게 시켜줄게. 그러나 아쉽습니다. 자, 아쉽기도 한데요. 이 편제는 아마 바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건데 이미 선택되어 있죠. 뭐 선택할 게 없어요. 그죠? 요게 이제 제한 조건이었습니다. 3-2 선택할 때 무조건 요걸 들어야 됩니다. 요걸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런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편집표에 맨 밑에 써 있는데 제가 거기 앞에다가 자료집에다 다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편제 분석을 해보면 4학점 배치했다. 일반고보다는 많이 수강 가능한데 4-2-4다. 좀 이상하다. 논술 과목 배치했다. 수강 신청할 게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가장 좋아요, 이거는. 그러나 바꿔야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크게 벗어났다는 부분. 2- 과학연계가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뜬금없는 제2외고 독일어 들어야 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3-9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에는 특목고 과정이 있었는데 없어요. 아까 여기 경기고 보시면은 있었죠? 이거 2-3-4 공동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있었잖아요. 없어요. 아마 제가 이제 하도 닥달을 하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이제 만들던 걸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아마 올해 4월쯤 되면 이제 확정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고 과정 넘어가고요. 단대국어 관심 많으시죠? 단단하죠? 이제 중동고 이후로 단단하니 3-2까지 다 해줄게. 4학점 빵빵하게 채워줄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채워놨고요. 단대국어는 이걸 근데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요. 택 몇이죠? 3인데 12학점이에요. 하나당 4학점. 여태까지 모든 학교는 다 과탐은 3학점이었습니다. 여기는 4학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목이 국영수 3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택3 해가지고 6개, 7개, 8개. 8개 듣습니다, 여기. 다른 학교는 보통 10개, 9개 정도 듣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과목 수가 조금 아쉽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물화생 잘하면 여기 가서 물화생 듣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들을 거 없습니다. 여기서 선택합니다. 기하 선택하고요. 미적투 선택합니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냥 조금 편안하게 인원이 몰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물화생 3개 들어갈 수 있고요. 아쉽다. 기하 들었더니 이거 2개 못 가져갑니다. 2개밖에. 그리고 다시 또 3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이 제한 조건이 국영수 81학점 이하 수강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 과학 안 듣고 국영수 이렇게 듣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 위에 것만 다 하면은 70학점 정도 됩니다. 70학점. 그럼 여기서 이제 국영수 다 들으면 81학점 넘죠. 그거 안 된다. 과탐이나 이런 거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영수를 선택하는 친구들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그 제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또 있네요. 단대보고. 뭐가 없죠? 논술이 없네. 3학년 2학기 때 미술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음악하고 미술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아쉽습니다. 네? 노래 부르고 막 이제 수행평가로 교과 외워와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대부고는요. 수능 과목 4학점 배치, 과탐도 4학점 배치, 제2외국어 정보 내학기 연계 가능하다. 과탐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목고 과목이 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랑 과탐도 특목고 과목이 없고 3-2-3 연계 좀 아쉽다. 논술 없다. 그리고 타 학교보다 좀 많은 4학점.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듣고 싶은 친구라면은 단대부고는 조금 과목 수가 적다. 근데 그 과목에 대해서 단단하다면은 여기 가서 비중 있는 과목을 성적을 잘 받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개수가 줄어드니까 훨씬 좋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숙명여고 이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숙명여고도 단단하죠. 대치 4대장이잖아요. 휘문, 중동, 숙명, 진선. 단단합니다. 단단하고요. 여고인데도 전문 수학 깔려 있고요. 그죠?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수학, 기하 선택하면 되죠. 미적분. 여기는 국영수만 딱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 좀 선택이 편하죠. 나 문과면 국어, 국어나 영어, 아니면 나 저기 이과면은 수학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미적분투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수학 됐는데 여기 과탐 과목은 다 절대평가 과목이다 보니까 택 4니까 나 이번에 수능 준비할 때 국어가 좀 약해. 요거 할래.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과탐 과목 보시면은 3과목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서도 3과목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내신에서 좀 불안해. 그러면 절대평가 과목으로 이렇게 틀어볼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과목 다 가져가도 되겠고요. 333 가져갈 수 있는 학교. 중동고도 가능했지만 약간 수학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는 333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논술 과목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로 캡스톤 디자인, 생애 설계와 자립. 느낌 오죠? 숙명여고. 1학년부터 진로 설계해서 서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3학년 때 때려 넣는 거 말고 1학년 때부터 보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숙명여고가 이 동네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은 세화고, 세화여고, 숙명여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편제표 안에서는 그 3개 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로 설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만들어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아쉬운 부분이라면 제2외국어 연계가 조금 아쉽구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제한 조건은 없어요. 네, 제한 조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숙명여고 대부분 4학점, 아예 4학점은 아니었어요. 아까 국어, 영어가 3학년 1학기 때 3학점 배치가 들어갔었고요. 근데 전문 수학 깔아줬습니다. 어필할 수 있고요. 심화영어를 깔아놓았어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 심화영어 있죠. 이거 심화영어. 다 깔아놔서 좋긴 한데 나 영어 못하는 학생이면은 조금 속상하잖아요. 그죠? 나 영어 못하는데 이거 강제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심화영어가 필수라서 영어 약하면은 조금 빡세다 이런 느낌이 있겠고요. 과탐 333 연계 가능하다. 특목고 과목 뭐 굳이 헐뜯었습니다. 제가 그냥 굳이 없는데 헐뜯은 거예요. 특목고 과목 좀 아쉽다. 진로 과목 1학년 때부터 배치해서 스토리텔링 가능하다. 지금 처음 나온 학교죠. 이런 스토리는 3- 논술 배치했고요. 요거는 연계가 다소 아쉽다. 요게 이제 숙명여고입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영동고예요. 영동고. 여기는 그래도 수학을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기하와 경제 수학인데 경제 수학은 문과가 듣는 거예요. 미적분투와 실용통계. 실용통계는 이것도 확률과 통계 쪽이니까 문과 쪽에서 듣거나 아니면 수능 대비할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미적분은 무조건 들어야겠죠. 여기서도 공통 특목고 과목으로 공동교육과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특목고 과목 선택 일부러 안 했어요. 아까 경기고에서 했기 때문에. 택 3입니다. 여기 또 이 특이한 게 있죠. 영동고의 가장 특이한 로봇과 공학 설계, 창의 공학 설계 영동고에만 있습니다. 대치에서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들어볼까 해서 어필할 수도 있겠죠. 제가 공대 쪽을 생각을 한다면 요런 거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하고 여기 3개 연계를 하는데 아쉽죠. 2개 듣고 3개 연계하려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 듣고 여기 과탐. 그리고 보시면 특이한 게 여기 논술, 인간과 심리, 논리와 올인 전법입니다.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자 수학, 과학 다 듣지만 난 너희들은 논술로 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신 한 번 더 같이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음악도 들어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합니다.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 여기를 비워놨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좀 해라라고 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좀 신기하네. 저도 좀 의아합니다. 자. 모든 것은 4월에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학교에서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을 거예요. 1세대니까 거기도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거든요. 네, 제한 조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과목 4학점 배치, 특목고 과목 배치, 특목고 과목 배치, 과탐 연계 가능하다. 이공계열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로봇공학과 설계 이런 거. 초집중 논술 과목이 되어 있고요. 논술 과목 배치로 3-2 과정 국영수 대비가 조금 약하다. 이게 논술 과목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국영수가 조금 약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경기고랑 같은 식으로 공동교육 과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선택하고 싶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대부고예요. 중대부고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정감이 쫙 듭니다. 안정감이 쫙 들어요. 단단하죠. 일단 국영수 내가 다 해줄게. 학교에서 해줄게. 이런 느낌이고요. 자, 국영수 중에만 선택해. 국영수. 너무 선택이 편하죠. 나 이과야, 기하, 인공지능, 수학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탐구에서도 사회야, 과학이야, 사야, 과야 둘 중에 그것만 선택하니까 너무 쉽죠. 너무 편합니다. 중대부고는 딱 이렇게 반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정보랑 제2외국어 연계 가능하죠. 내학기 연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 교육이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생기부 어필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여전히 음악 미술 들어야 됩니다. 자, 제한 조건이 있었나요? 없네요.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서 누구나 다 듣는 과목밖에 못 들어요. 나의 특색을 살리기가 조금 오히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의 취지랑 또 오히려 맞지 않죠. 안정감은 있고 선택하기도 편한데 오히려 나 이렇게 티내고 싶어가 안 됩니다. 특목고 과목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수능 과목 다 4학점 배치 3-2까지 똑같은 내용이고요. 과탐도 333 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연계 가능하고요. 국영수 탐구과는 분리해서 선택해서 안정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율성은 떨어집니다. 그죠? 3-2에만 절대평가 과목이 있어서 내신 부담이 매우 큽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만 있죠? 얘네들은 내신을 망했든 말든 그냥 계속 해. 하라는 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나 이제 조금 부담 줄이고 싶은데 아니야, 그냥 해. 계속 해야 됩니다. 9과목, 10과목 다 들어.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때 가서 몰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1학년 때 이미 망했는데 2학년 때 조금 아쉬운데 3학년 때는 좀 절대평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정감이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색 있는 과목이 없다라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상고입니다. 중상고는 약간 단대부고랑 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데 여기는 영어 빼고는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 이런 마인드고요. 3학점이 아니죠. 택3인데 4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단대부고와 동일한 느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수학 선택할 게 없네. 그러니까 과탐 3개 듣자. 그 다음 여기서 기하나 하나 들었으니까 아까 단대부고랑 똑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2개 선택 이렇게 되겠죠. 택 5에서는 여기 영어 없으니까 영어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미적투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단대부고보다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단대부고는 3이 3까지도 됐는데 인공지능 수학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나 볼까요? 있네요. 국영수 2, 3학년 17학점 초과 불가. 그렇죠. 그 다음에 교양 16학점 이상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보 제2외국어 교양 16학점 이상이 있어. 지금 보시면은 이거 교육에 이해 안 들어버리고 과탐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안 듣고 그냥 나 과탐 들을래 해도 되고 이거 안 듣고 뭐 할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교양 과목을 다 합치면은 12학점이에요. 11학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과목을 들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래서 초록색으로 강제로 이거 2개를 넣어 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2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제한 조건들 때문에 중상고도 3위 연계가 조금 아쉽다. 그죠? 그래도 뭐 논술은 일단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거 교양 보시면은 2학기 연계밖에 안 된다.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능 과목 4학점 배치했다. 3-2에서도 배치는 했지만 영어를 좀 빼놨던 거. 과탐 4학점 배치했다. 이건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습니다. 논술 3-2 배치했습니다. 근데 제한 조건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이것도 처음엔 이거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더 안 좋아가지고 전화를 계속했죠. 처음에는 어땠냐면요. 여기 물화, 그 다음에 여기 생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구과학의 뭐 행성 우주과학이 막 여기에 있고 막 이렇게 막 꼬여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제한 조건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으니까 좀 선택이 어렵다. 제2외국어 연계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중상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요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진선요고 제한 조건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한 조건 없고요. 3학년 1, 2학기 빵빵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하 선택했더니 과탐 2개밖에 안 되네. 아쉽다. 여기서 전문수학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전문수학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원수투 확통까지 해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통보다 앞에 있어요. 좀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택을 하면 이제 어필은 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택 2라서 두 과목밖에 연계가 안 됩니다. 미적투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더 할 수는 있어요. 요거 그래도 물리학 실험이라는 특목고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필은 가능합니다. 2 플러스 특목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가능하겠고요. 여기 그래도 고급 미적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해볼 수 있는 부분, 절대평가 과목 이렇게 있는데 절대평가 과목이 그래도 아무래도 3학년 2학기에만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진선여고도 좀 경쟁력이 빡센데요. 자,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논술을 앞에 깔았어요. 뭐 이거 앞에 이런 진로 과목들을 깔면서 아이들을 좀 이것도 설계를 하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 제2외국어랑 정보 과목 내학기 연계 가능하고요. 음악미술 2학년 때까지만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능 과목 4학점 배치됐고 3-2까지 수능 대비 특목고 과목도 개설되어 있다. 근데 전문 수학이 2-2는 게 조금 좀 의아합니다. 탐구 과목은 너무 아쉽습니다. 2 연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학기 연계 가능하다는 거 장점이고요. 논술 대비가 3-2 때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휘문고입니다. 휘문고는 바뀐 편제표예요. 어머님들께서 펴주시면 그거는 바뀌기 전에 아마 편제표일 거예요. 그 편제표를 보고 0.68 나왔죠, 미달. 경쟁률 0.7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급 미적분 전문서, 화학 실험, 물리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뭐 정보과학 다양한 거 깔고 그래 이게 바로 휘문고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지만 이미 끝났죠. 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3-2 때 교양 이거 하나는 들어야 돼 너희들 이거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국영수 단단하게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참 이거를 선택 과목으로 넣어놨어요.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선택인 척하는 안 선택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강요가 됐고요. 그래서 과탐 3개 그리고 기하 그 다음에 여기서 투과목 2개 가져가고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투과목 3개를 가져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과목 3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물화를 좀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물리학 실험과 화학 실험을 나눠서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고 화생으로 가져가도 되겠죠. 뭐 메디컬 쪽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 수학 가져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선 택 5인데 요거 하나 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위에 것만 잘 경쟁하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논술이 없어요. 논술이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2외국어 2학기 연계밖에 안 되는 부분들 문과가 좀 가면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음악미술은 1학년 때 하고 끝나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휘문고는 어쨌든 지금 또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이번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또 열심히 바꿔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학점 배치됐고요. 3-2까지 수능 대비했고 특목고 과목 개설됐고 실험 과목도 개설됐고 요거는 지금 없습니다. 약점으로는 과학 기본 과목 연계율이 좀 아쉽잖아요. 아까 실험 과목을 선택하면은 2개밖에 못 듣고 실험 과목 안 선택하면 3개 듣고 약간 이런 고민점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2 논술 대비가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강남 대치동 10개 학교에 대한 편제 분석이었고요. 어머님들 궁금하신 건 전국 단위 자사고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외대국어 하나만 분석은 안 할 거고 편제표만 보여드릴 거예요. 뭘까요 이게? 파란색 과목은요. 고시외 과목입니다. 고시외 과목이 뭐냐면 교육부에서 나 그거 안 깔아. 그냥 우리가 맘대로 깔 거야 라는 과목이에요. 54개를 깔았습니다. 54개를 깔았고요. 뭐 여기는 수능 보고 대학 갈 거 아니기 때문에 수능 과목 안 들어도 돼. 뭐 다른 거 들어. 전공 기초 스페인어 이런 거 들어.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깔아가지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가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가면 안 됩니다. 없어요. 지구과학 없습니다. 버렸습니다. 자, 여기 화학 있죠? 물리화학 여기 있습니다. 생명과학 여기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제가 오탄 줄 알고 내가 어디서 빼먹었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지구과학이 좀 배제된 부분들은 있지만 이 고시의 과목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있죠. 처음 보는 과목이 약간 이제 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대부고의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외대부고 좀 더 유별난 것도 있는데 상상고, 고급 과목 엄청나게 많고요.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간단하게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는
편제표로만 봤을 때 뭐가 제일 좋느냐라고 하면 휘문고가 그래도 한번 털리고 좀 연습을 했다. 수능 대비는 이런 데가 좀 원래도 잘했던 학교니까 잘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치 아까 말씀드렸던 4대장 진선도 준수하게 다 나오고 있고 숙명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 영동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극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편제표가 수정될 것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맞는 척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일정 볼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진로를 세팅하고 학교를 보고 그 학교를 가서 수강 설계를 해놔야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요. 고등학교 일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가 5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5월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때 이제 뭐 한다?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제출 등등등의 상황들이 엄청나게 바쁜데 수강 신청도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미리 해야죠. 수강 신청 미리 해야 됩니다. 이때 가서 하고 싶으면은 애들이 휩쓸려서 와요. 엄마 나 이거 정보 들어마라. 막 이런 식으로 뭐지? 이러면서 들어 막 이렇게 엄마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들어 안 들어 이러면서 물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듣고 나면은 이게 무슨 커리큘럼인지 내 진로 역량이 어필되는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로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하죠. 그게 중2, 중3 늦어도 중3 때는 대략적인 방향성이 세팅이 되고 그리고 학교를 가서 그 학교 편제표를 보고 요렇게 들으면 좀 좋겠구나 안 좋겠구나 이 학교가 좋겠구나 계속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수강 신청 초안을 내고요. 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이거 깔까 말까 폐강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깔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인원이 적은 5명 미만의 수업은 다른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판단하고 9월에 자 수강 신청한 최종으로 확인해. 이건 폐강됐으니까 바꿔. 그래서 요때 최종으로 냅니다. 이때도 근데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애들 내신 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 놀아야 되고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 따라 듣는 거 인원 많은 거 들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해주셔야 되는 게 이 고교학점제에서 진로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바쁘니까 그것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편집표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생기부를 좀 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자사고가 생기부는 더 잘 써주는 게 있죠.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배제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중3부터는 미리 준비해서 재수 없이 자유롭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재수하면은 아까 서울대 입장이 뭐였죠? N수생 감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야죠. 더 미리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막 공부 막 선행만 미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정보들 너무 어려워요. 저 때보다도 훨씬 어렵고 어머니 때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지금 해야 될 허들이 원래 저희가 2개, 3개였다면 지금 막 10개, 15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지 우리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이따 나가시는 길에 한 장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겁니다. 진로 탐색을 해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몇 점인지 보고 대략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건 교사용 자료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검사를 통해서 했는데 다 1등이 나올 수 있다. 다 관심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지도안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고교 선택 그 가이드북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의 수강 신청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엄마들이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하면은 저 과목 체크해서 여기다 넣고 저 과목 체크해서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저희 재원생 클라이맥스 재원생들은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수강 설계가 이번 2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과목 이름이 뭔지 뭘 배우는지 모르셨잖아요. 잘 전문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삼각함수와 미적분, 기하, 확통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 들어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수학이라고 하면은 수와 경제, 함수와 경제, 행렬과 경제, 미분과 경제 다 이제 경제학, 경영학과, 경제학과 쪽이랑 관련된 어떤 그런 과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성취도 5단계로 나눌 거고 등급 있습니다. 등급제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아 이게 등급이 반영되는 과목이구나 아니구나를 어머님들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료집이 한 300페이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 학교에 다 깔리진 않잖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전문 수학 없는 데도 있고 경제 수학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가 아, 나 이거 듣고 싶은데 하고 이게 무슨 과목일까라고 하면 여기 밑에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경영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 수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 통계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수강 설계를 하고 방향성을 세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자료집을 완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일부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번 4월에서 5월쯤 설명회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오시면은 제가 요거를 좀 일부분이라도 국영수 과목이라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이 수강 설계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숙명여고예요. 숙명여고. 저희 숙명여고 학생이 있어가지고 숙명여고 학생들을 어떻게 의대 진학할 친구들은 이렇게 세팅해라.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예비 고1은 학교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최적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11월에 아, 제발 그 학교는 가지 말고 이 학교를 가. 너는 이 학교가 더 좋아. 결국엔 자기들 맘대로 갔어요. 아 그럼 그 안에서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차악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가보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자. 뭐 이제 수학 물리학 쪽을 갈 거면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문과 계열이면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내신 집중. 너는 이제 내신이 이제 망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절대평가 많이 때려 넣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또 세화고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세화고는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세화고는 뭐 의학 계열은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물리학, 자연 계열 갈 친구, 그 다음에 공학 계열 갈 친구, 그 다음에 상경 계열 이건 초안이에요. 초안 어디까지나 기본값으로 요건 들어야 돼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런 학교를 제가 다 해놨어요. 강남 서초, 그러니까 대치 서초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조금 이제 혼선이 조금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수강 설계를 다 해놨고 그 설계에 맞게 아이들의 좀 더 심층적인 성향을 분석을 해서 저희 아이들 재원생들은 다 이렇게 수강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중3 때 미리 진로 파악하시고 그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선택하시고 우리 애랑 좀 어필이 잘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첫 시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했는데 안 좋으면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 안 좋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대학교를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아쉽게도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로 대학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1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첫 세대 이제 졸업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는 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지만 2028 대입, 2029, 2030까지가 조금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기타로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자료집, 저기 밖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집이 있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단대부 고등학교에 인원이 몇 명이고 학급당 30명이 있으며 거기서 1등급은 몇 %가 나오고 학교 평균은 몇이고 그리고 9등급제는 이랬는데 5등급제는 국영수 과사가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1등급은 40명이 됩니다.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더욱 중요한 건 아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자료집은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과목별 평균도 국어는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뭐죠?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냐 이런 겁니다. 개포고랑 영동고 딱 보시면 차이 나죠? 개포고 24.3 안 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9점이 적을수록 잘하는 애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사고는 다 10점대 초반이 나와요. 9점대 이렇게. 근데 언제 바뀌냐면요. 2학년 2학기 때 되면 25 정도 돼요. 왜요? 끝났죠.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는 난 수능 준비할 거니까 내신은 던진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25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개포고는 지금 처음부터 25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국영수과사 이렇게 또 세팅을 해놨어요. 5등급제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도 다 책자에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시고요. 네, 뭐 이런 것도 대입 실적, 의대 실적도 있고 뭐 강남구 학교별 인원 및 등급별 인원 이런 것도 다 책자에 다 담아놨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설명의 주제는 그 편제표이기 때문에 편제표만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저거는 이제 제가 원래 작년 예비 고1 고교 선택을 할 때 제발 이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데 가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저기 입학고사나 이런 것들을 응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교재를 자료집을 배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이따 하실 건데 그때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CMS에서는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잡냐면요. 그러니까 영과고는 여기 바로 여기 2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외고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저희 중등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자사고나 일반고는 저희 클라이맥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는 지역 자사고랑 일반고만 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 저희 CMS는 다 같은 곳이니까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설문지 조사하실 때 그냥 희망을 하시면은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센터별로 나눠가지고 안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내용은요. 수행평가랑 세특관리예요. 이제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해졌고요. 수행평가, 이 종합영양평가, 제가 이거는 서울대 일부를 제가 다 못 보여드려가지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수행평가의 내실화, 그리고 서논술형 확대, 그리고 과제형 수행평가를 못하게 금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 끝나고 수강 신청하는 그 시즌에 탐구보고서 내고 수행평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한 80%는 다 놀고요. 전교권 아이들은 바로 또 2주 정도를 수행평가 관리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5월쯤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 데리고 실제로 5월에 하겠죠. 그걸 바탕으로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니까 이때 또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 여부는 설문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28 대입, 2022 개정교과 확실한 해결책은 저희 고교학점제 최적학원 클라이맥스에서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안에 설문지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뭐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머님께서 나가시면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